의사과학자는 영어로는 Physician Scientist라고도 하는데요. 의사가 되는 데 필요한 수련 과정, 그리고 과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 이것을 둘 다 충분하게 받아서 두 영역에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또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의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거죠. 이런 의사과학자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의사도 많고 훌륭한 과학자도 많지만 둘 다 잘하는 훌륭한 의사과학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둘 다 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의사과학자를 키워내고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사과학자가 되려면 일단 의사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능하다면 전문의 이상의 임상 수련을 받은 분들이 과학 연구도 잘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환자 진료만 하지 말고 연구에 전념해도 문제가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조금씩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과학자가 왜 필요할까요? 보통 매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이고 급성장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합 연구 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며 이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가 의사과학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양성이 필요한 이유이지 여러분들이 의사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질문을 바꿔서 왜 여러분들이 의사과학자에 도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사과학자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발전하면서 복잡해지고 임상연구도 나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양쪽 전공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갭이 커지게 되었고, 이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협동연구만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기게 되었고, 의사과학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갭을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생각의 범위가 아는 것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 연구에 대한 경험이 본인의 연구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임상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여러분은 의과학 연구 분야에서 특수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때에는 인체와 질병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병원에서는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재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개는 지식을 습득하고 주어진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의사과학자의 역할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지식 또는 접근법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것이 잘 되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의학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수많은 증거들로 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의사과학자의 역할이고, 의사과학자에 도전하는 경험이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구 분야에 따라 편차가 있고 제대로 된 기초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임상에서 보낸 노력과 시간 이상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과학자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임상 경험이 더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은 가벼운 참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1968년 7월 1일 미국에서는 3명의 내과 의사가 월남전 파병 대신 미 국립보건원에서 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연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이들은 2년간 집중적으로 연구 경험을 쌓았고 복무기간 이후에는 병원으로 돌아가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LDL 리셉터와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발견으로 이어져 노벨상 수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실험실 기반의 경력으로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과학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임을 염두에 두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은 SPST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운영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조직과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서울의대 규정집에다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SPST 프로그램은 아직도 더 보완하고 채워야 될 내용이 많지만 크게 세 부분, 3개의 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학교 내부 재원으로 또는 보건복지부 등의 외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 놓았습니다. 페이스 1은 학부생 때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페이스 2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참여해서 연구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를 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대학원, 그 중에서도 박사학위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3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실제로 독립적인 연구자로 활동하려고 할 때 그 정착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막 채워지고 있습니다. 막상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환자 진료하느라 연구할 기회는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취직할 수밖에 없다면 굉장한 낭비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연구에 참여시키는 그런 기관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2021년 현재 전국 의과대학 중에서 서울의대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 서울의대에서도 2020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처음 선발된 학생들이 2022년에 석사에 진입하다 보니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명문 의과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갭 이어라고 해서 아예 1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전일제로 연구만 수행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거의 4분의 3 정도라고도 하죠. 서울대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그냥 1년 휴학하고 연구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아예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원래 6년 걸리는 의과대학 과정을 7년 동안 다니면서 1년간 연구에 참여해봐라 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는 본과 2학년 1학기에 선발하고 있고요. 의예과 성적을 포함해서 전체 평균 평점이 3.3 이상이거나 직전 2개학기, 그러니까 본과 1학년 1, 2학기 평균이 3.5 이상 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을 학부 때 미리 선발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 지원하는데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추천서나 연구계획서 등의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2021년 현재는 매년 1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아지면 최대로 정원의 30%까지도 선발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본과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일정한 졸업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평가되면 남들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해서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예과까지 포함해서 5년 반 만에 졸업을 하는 거죠. 석사는 총 3학기 동안 다니게 되는데요. 첫 학기는 의사 국가시험 준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학원 수업도 듣고 연구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1년 동안은 전일제로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석사 2학기째에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치게 되고 석사 3학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학위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2월 말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전일제 연구를 수행하는 1년 동안은 학교에서 장학금 형태로 월 2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학석사 연계과정은 석사과정 선발을 학부 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원에 무슨 과를 갈지 지원할 때 이미 결정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의과학과, 휴먼시스템의학과, 그리고 의학과 중에서 기초의학 전공과 중개학 전공에 지원할 수 있고요.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도 협의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2022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 같고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같은 다른 대학원으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는 대학원 입학 이후에 결정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할 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지원하기 전에 미리 지도교수가 되실 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알아야 문의를 하든지 상담을 받든지 할 텐데 학생들이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겠죠. 미리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고 직접 교수님들께 문의도 드려보고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요. 그런 게 쉽지 않으면 저나 이 프로그램 담당 교수들께 문의하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미리미리 많이 알아보고 고민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석사 과정이 1년 반이라고는 하지만 첫 학기 때 의사 국가시험 준비하다 보면 실제로 전일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도 채 안 되는데 이걸로 석사학위를 받는 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학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지도교수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기준으로는 석사를 받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기초학문 분야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1년간 갭이어를 한 학생들도 그때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방과 후나 방학 때 꾸준히 연구를 하다가 그걸 마무리 짓고 싶을 때 학업을 중단하고 갭이어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학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과 2학년 1학기에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되고 나면 그 다음 2학기 의학연구2 과정부터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지도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석사에 지원하기 전부터 예과 때나 본과 1학년 때 미리 연구에 참여해 보는 게 더 좋고요. 하지만 교수님들 중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의 연구만으로도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학석사 연계 과정에 지원하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교수님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년짜리 석사 과정을 실질적으로 1년으로 단축시킨다고는 하지만 석사를 하지 않거나 전공의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석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남들보다 1년을 더 투자하는 셈인데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이건 외국 학생들이 왜 1년 이상 늦게 졸업하면서까지 갭이어를 하느냐 하는 것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는요. 의사과학자 지원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박사학위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군 전문 연구 요원도 박사학위 과정 중에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석사를 일단 따야 되는데요. 전공의 과정 중에 파트타임으로 2년간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따는 게 가능하긴 한데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과처럼 전공의 과정이 3년인 경우에는 1년차 말에 석사에 지원해야 하는데 그때가 너무 바쁠 때라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공이 마칠 때 석사학위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들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미리 석사를 따놓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마치면 전일제 연구를 해보았다는 일종의 자격증을 따는 것과 같아서 전공의 지원이나 취직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연구에 빠져보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구에 적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연구 쪽이 좋은지 알게 되면 향후 전공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또는 전공의 과정을 하면서 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 전일제 연구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한 각종 교육 과정 등을 개발하라는 사업이고요. 서울대가 여기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융합형 의사과학자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됩니다.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은 전공의 과정 중에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과정에 다니면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전일제 학위 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다른 직업 없이 전일제로 학위 과정만 수행할 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한 해 연구비 2천만 원, 장학금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학위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분명 있을 텐데 연간 1천만 원씩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학위 과정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용도로 지급되는 2천만 원은 자신의 연구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비나 실험 재료를 구입할 수도 있고 연구 분야의 서적이나 저널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 업체와 협업을 하거나 학회에 참석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 제약으로 학위 과정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전공의들을 위해 전공의 과정과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일부 제공하고 있고,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특강과 원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 기법, 통계 분석 방법, 논문 작성 방법 등 워크숍도 제공하고 있어서 융합형 연구에 대한 노출뿐 아니라 기본적인 연구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커리어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산업계에 진출해 계시는 의사분들을 모시고 커리어 멘토링 및 진로 탐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전공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지원되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한 사람당 최장 24개월 동안의 참여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현봉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의사과학자를 꿈꾸는 전공이라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꼭 참가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원자분들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공의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초 혹은 융합 분야
석사 혹은 박사 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학원 학과와 전공 단위의 예를 들자면 의과학과 기초전공, 중개의학전공, 의과학과, 휴먼시스템의학과, 협동과정, 혁신의과학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등 본인 과가 아닌 다른 기초 분야 대학원생이 되어 기초 교수님과만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임상 지도교수님과도 공동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자신의 임상과와 기초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남자 전공의 선생님들은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해서 3년 동안 전일제 연구활동을 수행하시면 대체 복무가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자연계 박사 학위과정 수학충에 있는 자이고 의무사관 후보생의 경우 37세까지 3년의 의무 종사 기간을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4년제 전공의 과정의 경우 만약 석박통합과정을 3년 차에 시작하셨다면 4년 차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전문의 취득 후 1년 동안 남은 학위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시작되어 3년 복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문의 취득 후 4년 만에 대체 복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취득 후 의무종사 시작 시점 사이 1년간 전임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1년의 전임의 생활과 3년의 전일제 연구활동을 통해 대체 복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년제 전공의 과정의 경우 만약 석박통합 과정을 2년 차에 시작하셨다면 3년 차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희망 의사를 전달하고 전문의 취득 후 1년 동안 남은 학위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부터 의무종사 기간이 시작되어 3년을 복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의 취득 후 4년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의예과 또는 의과대학 본과 학생이라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 때부터 꼭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하고 나서 심지어는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언제든지 의사과학자 트랙에 들어와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연구과정은 한번 시작해보면 계속 지속하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를 하나둘씩 놓치고 결국 연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학생 시절에 2학년 예과 때부터 연구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주위 선배들이나 교수님들께 물어도 보고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냥 연락드리고 찾아가기만 해도 대부분 교수님들은 아주 기꺼이 상담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기도 합니다. 정답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잘 둘러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과학자 그리고 예비 의사과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환자 진료만 하는 임상의사에 그치지 않고 기초, 융합과 중개의학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의사과학자와 예비 의사과학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pstp.snu.kr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거나 아래 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